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해서 국내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한다. 이것이 어제 오전부터 급속히 퍼진 이른바 지라시의 내용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북한처럼 자신들이 정한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등에 대해서도 같이 제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지나치게 속도를 낸다는 이유로 우리 기업을 제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JTBC 팩트체크팀이 미국 재무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미 간의 엇박자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미국이 우리에게 불만을 드러낸다는 식의 과도한 보도,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짜 뉴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째 온라인에서 대량 유포된 속칭 찌라시로 불리는 정보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 중 한 곳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국내외에서 영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같은 소문은 온종일 인터넷 포털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고 코스피가 상승했음에도 은행주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적인 답변을 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도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면 사전 연락을 하는데 우리 정부 쪽에 공식 전달된 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찌라시엔 지난 12일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의 관련 입장을 전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지난 12일은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과 전화회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날입니다. 실제 전화회의를 한 시점은 지난 9월 20일과 21일입니다. JTBC 팩트체크팀이 미 재무부에 확인한 결과 통상적인 소통을 향후 제재 조치로 왜곡해선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잠시 후 2부 팩트체크에서는 미국 재무부를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고 특히 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관한 루머들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이것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퍼진 가짜뉴스는 일견 허술해 보이긴 하지만 가뜩이나 외부 악재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증시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과거 허위 정보들이 주로 특정 종목에 국한됐다면 요즘의 가짜뉴스는 아예 증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악성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각성을 느낀 금융당국도 조사에 들어갔는데 지라시 유포와 관련된 첫 조사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지라시는 어제 오전 증권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주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언급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특정 종목에 대한 지라시는 증권가에서 종종 있어왔지만 이처럼 증시 전반을 흔드는 가짜뉴스는 이례적입니다. 대외 악재에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우리 증시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파문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장 개장 직후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해당 지라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은행들에 일일이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은행주들은 줄줄이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KB금융지주는 5.6%, 하나금융지주는 4.9% 빠졌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라시 유포 과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국이 지라시 유포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처럼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도 유통되지만 이와 함께 추측성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좋지 않다, 미국이 한국을 불신한다는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달 하순 방한하려다 일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한 보수 매체는 남북 경협과 제재 면제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방카의 방한이 한국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취재원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율 작업을 했던 외교부와 청와대는 다음 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 지원 유세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매체의 기사 내용과 달리 이방카 고문의 방한도 우리 쪽이 요청한 게 아니라 이방카가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매체는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계속 과속을 하며 미국에 의심을 살 경우 우리 기업이나 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남북 관계 과속이란 전제와 미국의 의심을 산다는 가정을 한 뒤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결론을 내린 겁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비핵화와 남북협력 조율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 기간 동안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 통일장관까지 두루 만난 결과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남북 문제에서 한미 간 공조의 틈이 없다는 점을 미국 국내와 북한 등에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가 새로운 워킹그룹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two governments agreed on establishing a new working group that would further strengthen our close coordination on our diplomacy.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남북 관계가 비핵화보다 너무 빠르다는 지적엔 한국 정부와 거의 매일 모든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긴밀한 공조가 지금까지 진척을 가져온 성공의 열쇠라고도 했습니다. 개성연락사무소 비용이 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워킹그룹은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간 보다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실무그룹은 남북협력 사업에 충분한 사전 조율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